안녕하세요. 교육건축 대표 김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이게 막 버벅대네요. 앞에 영상 찍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게 한 2개월여가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되네요. 근데, 그렇고요. 어, 뭐 이유는요, 좀 한 2개월요, 제 영상들, 이제 여러 영상들을 올렸는데, 이게 반응이 어떤가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보다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여러 질문들이나,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막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게 질책, 네, 따가운 충고를 해주신 분도 계셨고 해서 이제 모니터링이죠. 2개월 동안 너무 길게 하긴 했지만 사실 개인적인 어떤 것도 좀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좀 뒤로 돌아다 볼 시간이 좀 필요했고, 뭐 잘하고 있는지, 또 뭐 제가 정말 집 짓기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고 해서 이렇게 좀 늦게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개월여 동안 제가 이렇게 집 짓기에 대한 것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처음 생각들을 계속 다시 해봤어요. 이 영상을 찍는 목적, 시공사가 말하는 합리적 집 짓기. 특히 이 합리적인 집 짓기에 대한 게 제가 이 영상들을 찍는 목적이거든요. 어, 그리고 뭐 큰 타이틀은 뭐 크게 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지금 주택시장의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림으로써 건축주님들이 이게 집 짓는 어려움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그럼 뭐 어려움을 아셔야지만이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집짓기가 가능한 걸 생각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집짓기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뭐 땅을 구입하는 때 뭐 유의사항, 또 땅을 구입할 때 잘 구입하는 방법, 뭐 기초를 올릴 때 검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 큰 테마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의 모순하고 이 집짓기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한 번밖에 못 올렸어요. 딱 한 번 올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왜 그런 모순들이 발생을 하고 집짓기의 어려움들이 계속 그냥 누적되는가.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집 짓는 과정을 건축주님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시공사와 건축주님들이 이게 막 어떤 면에서는 과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새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영상을 이제 찍기 전에 약간은 이제 이렇게 좀 워밍업 단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그렇다고 집짓기의 과정을 이렇게 뭐 기초부터 해가지고요, 뭐 골조 뭐 이런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만 집짓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잠깐을 좀 오늘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아시게 되면 현장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 그러니까 현장에서 집 짓는 과정을 실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어서 쓸데없는 오해를 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쓸데없는 오해라 그러면, 제가 집을 지으면서 매번 이제 이게 견적을 내고 또 집을 지으면서 매번 건축주님들과 이제 조금씩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그건 돈 때문에 그러겠죠. 큰 틀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선택한 자재가 아닌데
아닌 것 같다. 알고 보니까 뭐 그 자재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과정에서 집 짓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을 잘 모르시니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뭐 기초 부분, 뭐 골조 부분,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무거나 오늘 뭐 기초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기초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거푸집, 그 다음에 기초를 치려고 거푸집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거푸집을 묶는 어떤 다른 어떤 이게 파이프랑 이런 것들 부자재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철근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레미콘이 있어야 되죠. 뭐 그런 자재들이 이제 자재와 부자재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는 뭐 목수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인건비들. 그 다음에 뭐 땅을 다져야 되면 포크레인, 그 다음에 레미콘을 받아서 레미콘을 치려고 하는 펌프카, 뭐 이런 정도의 그 자재와 인건비, 뭐 장비가 들어가겠죠. 근데 나머지 것들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적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건축주님이 이렇게 하시죠. 아니 김 대표, 이게 내가 알기로는 레미콘은 이 정도면 양은 다 계산하시니까요. 한 400만 원 들어가고, 뭐 철근은 150만 원 들어가고, 그럼 450만 원이고, 펌프카 5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푸집, 또 그다음 인건비 이렇게 등등 따져보면 한 800만 원 되겠구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사실은 이게 당연히 이제 설명을 더 먼저 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레미콘의 양이나 그러면 철근의 양이나 이런 거는 누가 뽑아가지고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철근을 주문을 하면요, 그 사람 철근하는 사람이 가지고 오겠죠. 그럼 어디에 내려놔야 될지, 그리고 철근을 가지고 오면 그날 바로 철근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대부분 쓰겠죠. 물론 이제 그날 가지고 올 수 있지만 시간대가 그렇게 탁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혹시나 그 다음날 비가 왔다, 그럼 철근은 비가 그대로 맞으면 여기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뭔가 덮어놔야 되는데 그런 건 누가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목수들이 일을 잘하는지 알고 아무 목수들이나 그 지역에서 기초 치는 목수들 중에서요 불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타설을 하고 나서 거푸집을 뜯고, 그건 누가 뜯죠? 누가 또 그거를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기술적인 건데, 그런 타이밍들, 레미콘이 들어와야 되는 타이밍들, 그렇죠. 레미콘이 사실은 이렇게 전원주택 시장이라고 했는데, 제가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기사들 골목골목을 다 몰라요. 그럼 누군가 와서 안내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레미콘이 들어올 때도, 들어와가지고 타설할 때도 그게 적당한 이제 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도 뭐 이런 것들도 순식간에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너무 질다. 이거는 그래 빨리 연락해서 다음 차라도 어느 정도 질지 않는, 너무 질지 않는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철근을 깔고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설비가 그 타이밍 때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철근을 깔고 설비를 하고 다시 철근을 깔고 타설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용도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실들이 있는데, 실의 어떤 위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목수들이 정확하게 한 번에 다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확인을 또 누가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간식, 그 사람들의 밥, 더 나아가서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건축주님들이 제법 계셔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사실은 건축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과정도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저희 건축주님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익명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그 건축 비용 견적서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타일은 얼마가 들어가고 예를 들면 뭐 도배 양은 얼마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관리비까지 해가지고 얼마 들어가고 이유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다 책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싱크대를 한쪽 벽만으로 하신다고 하셔도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타일의 비용을 뽑겠죠, 저희는요. 근데 다른 쪽 반대편면도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일을 다 깔아야 되죠. 그래서 무려 평수가 이렇게 한 7평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타일은 가지고 온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그날 막 바꾸신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일을 가지고 와서 받고 나머지 부자를 다 세팅을 해놓고 타일 공들이 와가지고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 타일을 맡은 사람은 이거는 세 사람이면 되겠다 하고 데리고 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 타일의 양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 다 붙일 수 있는 건데 못하고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추가되는 타일 비용이 있겠죠. 이거는 뭐 조금 심하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 비용을 왜 당신이 내셔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을 혹시나 집을 짓기 전에 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조금 천천히 진행이 돼버리면 시공하는 저도 힘들고 건축주님도 힘들어지시겠죠.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좀 관리하는 어려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건축주님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이게 오늘은 제가 집짓기의 모순, 뭐 어려움 이것들을 이렇게 워밍업 삼아서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주택시장의 모순에서 평생 한 번을 짓는 요거 오늘과도 좀 관계가 좀 있긴 하네요. 평생 한 번을 짓는 건축주님들의 어떤 전혀 주택에 대해서 모르시니까요. 집짓기 모르시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순들을 조금 다음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